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인 오늘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발생하는 산불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나무 심거나 벌초 때문에 산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작은 불이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4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부지 선정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지지부진한 중랑구에서 장애 학부모들이 중랑구청을 향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더 늘어나자 공무원 노조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포함돼 있던 KTX 수서 의정부 연장 구간이 낮은 경제성으로 삭제되자 강남구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호수를 따라 2.5km 구간에 벚꽃들이 펼쳐지고 음악회와 영화 감상 등이 마련됩니다.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제로페이 가맹점 홍보 정책이 사실상 4월까지 연장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제로페이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공무원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측은 박원순 시장과 제로페이 가맹점 자치구 실적 평가를 3월까지만 진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자치구 요청에 따라 제로페이 모집 실적 평가 기간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사실상 약속이 파기돼 버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지급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른 자치구와 실적을 비교해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이 아닌 일정 목표치를 달성한 자치구엔 동등하게 특별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가맹 모집을 3월까지만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맹 모집도 50%가 넘으면 절대평가를 가미해가지고서 특별교부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약속을 어겼습니다. 노조 측은 박 시장이 지자체 지도부를 대상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지자체 부구청장 회의에서 제로페이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박 시장이 직접 질책하는 방식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 구청이 그 실적이 부진하자 그 해당되는 그 부구청장을 지시하면서 일어서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쁘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에 갔을 때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과도하게 이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측에서 일고 있는 반발 여론과 관련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의 건의에 따라 특별교부금도 일정 목표치만 달성하면 지자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목표는 일단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생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잘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절대평가로 노조 의견을 반영해서 바꿨거든요. 좀 더 많은 이제 특별대책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이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 홍보 방안에도 공무원들을 동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간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중랑구에 설립될 특수학교 부지 위치를 두고 서울시 교육청과 중랑구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만 애가 타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중랑구청이 특수학교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제시한 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교육청은 중랑구 신내동 일대 한 사유지를 특수학교 설립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 부지 위치에 관해 중랑구청이 제시하는 곳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구청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부지는 인접해 있지만 위치상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이유입니다. 이런 까닭에 장애 학생 부모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구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자신들이 제시한 부지가 더 적합한 이유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특수학교 건립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고 합의가 늦어진다면 중요한 거는 개교일입니다. 개교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래도 빨리 314번지가 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난처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은 특수학교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지 위치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육청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구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지가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 대해선 답변을 꺼렸습니다. 저희가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저희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 적은 없거든요. 공론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부지 선정 단계에서만 8번이나 번복되는 진통을 겪어온 중랑구 특수학교. 앞으로 학부모들은 구청장 면담을 비롯해 교육청과 구청, 학부모, 3자가 함께하는 대화의 장 마련을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봄꽃들이 꽃낭울을 터뜨리면서 이번 주부터 서울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촌호수 벚꽃 축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호수를 따라 펼쳐진 벚꽃길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죠. 취재 기자 불러봅니다. 태윤영 기자. 네, 저는 지금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석촌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는 다소 흐리지만 이 태 기자 뒤로 이 벚꽃이 눈에 띕니다.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하얀 벚꽃이 석촌호수에 내려앉았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석촌호수 일대가 벚꽃으로 둘러싸였는데요. 호수변을 따라 2.5km의 산책로가 온통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른 시간이지만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여기저기 벚꽃을 사진에 담기 분주한 모습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석촌호수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매년 석촌호수 벚꽃 축제에서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축제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축제에도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시민들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할 수 있고 저녁에는 야외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석촌호수 곳곳에는 페이스 페인팅과 벚꽃 반지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올해는 특히 다양한 포토존이 눈에 띄는데요. 석촌호수 전 구간에 걸쳐 다채로운 테마의 포토존이 꾸며지고 이 밤에는 LED로 장식된 포토존이 마련돼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벚꽃 축제에 맞춰서 이 석촌호수에 새로운 다리가 개통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조금 뒤 오후 3시부터 이 석촌호수의 중간 지점 연결하는 석촌호수교가 개통합니다. 이 동호와 서호 중간 지점인 이 잠실 호수교 아래 마련되는데요. 그동안 호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 다리 개통으로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벚꽃 축제 기간 석촌호수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체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벚꽃 축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 주말에 비 소식이 조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축제가 계속되는 다음 주 중에는 비교적 포근해서 이 만개한 벚꽃의 향연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석촌호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미세먼지와 비 예보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가벼운 산책 정도라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석촌호수 연결해봤습니다. 강남구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권 교통의 메카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최근 국토부가 이곳을 지나는 고속철도 노선을 빼기로 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사이 1km 구간의 지상과 지하를 개발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지하 환승센터에 고속철도와 GTX AC 노선을 비롯한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기본 설계와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개발 계획 열람과 기본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던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최근 고속철도 승강장을 빼라는 국토부의 통보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수서에서 의정부 구간의 고속철도 사업이 경제성 부족, 선로 공용에 따른 효율성과 안전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사업을 취소하라는 의견이 서울시에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이면 마무리됐어야 할 기본 설계 역시 연말까지 미뤄졌습니다. 삼성역에 이제 승강장 들어가는 거를 빼고 설계하는 거죠. 지금 삼성역에 그러니까 승강장이 안 들어가면 고속철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BC 문제로 새로운 노선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수조 원 이상의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강남구는 국토부와 서울시를 만나 고속철도 승강장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역센터 일대가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현대자동차 GBC 건립으로 유동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GTX만으로는 먼 거리 지방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더욱이 미래의 남북관계 개선과 대륙철도 연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GTX-A 노선은 작년 12월 달에 남북 경협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착공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광역철도망을 국제적인 마이스 단지 개발에 이걸 배제한다라는 지금 국토부의 발상이 정말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강남구는 기존 계획에서 고속철도 승강장을 제외할 경우 1,000억 원 정도의 공사비 축소가 예상되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은 서울시와 함께 분담할 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숲 3표 레미콘 공장의 이전과 이전 후 기본 구상을 수립하는 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보낼 사람은 이렇게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떠나야 할 레미콘 공장 측은 아직 대체 용지를 구하지 못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9일 서울시는 성수동 3표 레미콘 공장을 2022년 6월까지 이전시킬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 공원 시설을 들여 미완의 서울숲을 완성하고 인근의 과학문화미래관도 조성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1년이 흐른 현재 서울시는 레미콘 공장 이전 후에 기본 구상을 마련하는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 업체와 4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곧 이번 주 내에 계약 체결될 것 같고요. 예, 계약되면은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에선 공장 용지 처분 계획도 다룹니다. 현재 공장 용지 소유주는 현대제철로 당초 시는 이 땅을 매입하는 것과 시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것 중 고민했고 최근 내부적으로 토지 교환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용역에선 토지 교환 가능성과 적정 가격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정리된 게 있는데 그건 확정된 게 아니어서 매입보다는 토지 교환 쪽이 좀 힘이 쏠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가운데 3표 레미콘 측은 여전히 대체 용지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10월 이전 협약 당시 3표 레미콘 측의 의정부와 구리 등 몇몇 대체 용지를 제안했지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는 3표 레미콘 측이 직접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 용지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3표 레미콘 측은 경기 지역 땅값이 많이 오른 데다 9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레미콘 특성상 서울 외곽은 대체 용지가 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대체 부지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입주가 한창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출입구로 이어지는 왕복 4차선 도로 위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양쪽 끝차선을 따라 그려진 주차구역은 모두 43면. 대부분 인근 상인들과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배정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포 가진 사람들이나 주택 우선권 가진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쪽에 공용주차장 이런 건 없죠? 이거 없어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고 위험이 큰 도로 위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것.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모두 끝나면 차량 통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좁아진 차선으로 인해 교통 정체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 특히 아파트 출입구 쪽이 문제입니다.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이 주차구역으로 쓰이면서 출입구 쪽 시야를 방해하는 상황. 주차로 인해 좁아진 차선은 유턴 차량의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주장입니다. 그걸 단지 정면에다가 해가지고 혼잡스럽게 저쪽 차선에서 올 때는 거꾸로 유턴 한 번에 꺾기가 힘들어요. 거기 거주지 우선 주차를 해놓으면. 유턴하는 데서 여자분이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차를 이제 안 비켜주니까 박았어요, 차를. 근데 어느 그것도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이에 대해 성북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아파트 공사 전부터 운영되던 것으로 공사 기간 동안 삭선했다가 최근에 다시 복구했다는 것. 이 일대 거주자 주차구역 신청 대기자 수가 200명에 달하는 만큼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정을 해주시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달라 이런 쪽 얘기도 있고요. 현재처럼 이런 저소로 해서 삭선을 좀 해주십사 양쪽 얘기를 저희가 다 들으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심리적인 부담이 좀 많이 큰 거죠. 왜냐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그러나 이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민들. 도로 위 주차장을 두고 두 가지 민원이 대립하는 가운데 성북구는 현재 해당 구역의 주차 배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 공간 건립 소식에 강동구 강일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져 보행 안전에 빨간불이 켜질 거란 이유 때문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일동 지역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도 펼칩니다. 주민들이 강경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강동구청이 최근 이 지역의 교통문화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운전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 들어서면 차량 유입이 많아져 보행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차고지 자리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중심 상가입니다. 학원, 도서관 이런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통사고 일어날 확률이 많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구청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계획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협의 없이 지금 진행된 사항이고 절차적이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교통회관 건립을 철회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 하지만 주민 반대가 거세다 보니 난감한 표정입니다. 구는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이달 초 주민 간담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 어떤 이유에서 내 지역에 들어서는지 묻고 있는 주민들. 묵묵부답인 강동구. 4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 예정인 심층 취재상 심지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중구는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폭언과 폭행 같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의 신체나 정신적 피해가 빈발하면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비상벨은 민원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벨을 누르면 인근 경찰서로 실시간 상황이 전파돼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구는 올 상반기에 긴급 상황을 가상한 모의 훈련을 벌이는 한편 동주민센터에도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로문화재단은 오늘 12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도시의 별 해는 밤 윤동주시 버스를 운영합니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안국역에 모여
윤동주시 버스를 타고 경북 안동에 있는 264 문학관과 인근 도산서원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버스 안에서는 윤동주와 264 시인의 삶과 문학을 되새기며 시낭송과 문학 강연, 다큐 상영이 이루어집니다. 참가자들은 서울로 올라와 윤동주 문학관 관람과 시인의 언덕을 산책할 예정입니다. 성북구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28일까지 성북예술창작터에서 성북의 우국 시인 만해와 육사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만해 한용운과 육사 이월록은 성북구의 터를 잡고 집필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북구는 일제강점기 시절 활발히 활동한 두 시인의 작품을 재조명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는 큐레이터의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회 1층 로비에 다목적 복합 공간인 의회랑이 개소했습니다. 의회랑은 의회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의회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해 3천여 권의 책을 비치한 서가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또 의원들의 정례회와 의정 활동 등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의회 홍보 스크린도 설치됐습니다. 성동구의회는 의회랑 개소를 계기로 어린이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더 확대하는 구의회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무리하게 끄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공터나 논밭 등으로 일단 피신해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잘 살펴서 대피해야 하고요. 산불보다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건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안전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